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대형 SUV 전기차 아이오닉 9을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9으로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전동화 시장의 리더가 되겠다는 보관입니다. CJ-제일제당이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과 핵심 국가인 미국에 공장을 추가 건설해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노조가 마련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10개월 만에 나온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임금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천억 원의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 공시를 낸 셀트리온이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가 추락에 삼성전자가 극약 처방으로 꺼내든 자사주 매입 카드가 시장에서 통하자 국내 상장사들의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대형 SUV 전기차 아이오닉 9을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대형 SUV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아이오닉 9을 공개한 만큼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전동화 시장의 리더가 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해랑 기자가 LA에서 아이오닉 9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미국 시장의 핵심 도시이자 전기차 비중이 높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최초의 사멸 대형 SUV 전기차 아이오닉 9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 9 공개 행사에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 내정자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확장할 대형 SUV 모델. 날렵한 외관, 최대 7명까지 탑승 가능한 넓은 실내 공간이 특징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110.3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에 최대 532km까지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So the combination of streamlined aerodynamics, low rolling resistance tires, taking the weight of the vehicle, in addition to optimizing our powertrain system to eke out the most efficiency out of the battery that is installed in the vehicle, really results in that 335 miles of all-electric range.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력 성능을 강화하고 중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현대차. 아이오닉 9은 차량 코너부와 루프라인을 매끄러운 곡선으로 처리해 공력 성능을 높였습니다. 사이드 부분엔 항복 저고리에서 영감을 얻은 사선 라인을 추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색상은 사계절을 비롯해 화산석, 해질녘, 우주공간 등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습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전기차 격전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이오닉 9을 최초 공개한 것은 북미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 앞서 현대차는 북미 현지에서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조지아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건설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9도 내년부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될 예정이어서 아이오닉 9으로 현대차가 북미 시장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ut we see the large SUV still having a role to play across Europe and across domestic, but probably from a design perspective, I would say the most likely largest segment is North America. 현대차 그룹은 북미 시장을 주요 타깃 시장으로 잡았지만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은 만큼 내수 시장에도 기대를 건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CJ제일제당이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성장 전략 지역인 유럽과 핵심 국가인 미국의 공장을 추가 건설해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민 기자입니다. CJ제일제당이 오늘 8천억 원 규모의 신규 공장을 헝가리와 미국 사우스 다코타에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사업을 확장하고 미국에서는 시장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CJ제일제당이 유럽에서 자체 생산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헝가리 공장을 거점으로 폴란드와 체코 같은 중동부 유럽과 발칸반도 지역으로 확장해 사업을 대형화하겠다는 계획. 유럽 K푸드 신공장은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축구장 16개 크기 부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공장에 최첨단 자동화 생산 라인을 도입해 2026년 하반기부터 비비고 만두를 유럽 시장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치킨 생산 라인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냉동식품 자회사인 슈완스가 사우스 다코타주 스폴스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북미 아시안푸드 신공장 건설을 시작합니다. 초기 투자금 7천억 원 규모의 축구장 80개 넓이 규모입니다. CJ제일제당은 사우스 다코타 공장을 앞세워 비비고의 미국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만두 시장 1위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찐만두와 에그롤 생산 라인과 폐수 처리 시설 물류센터를 갖춘 미국 중부의 생산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모두 20개의 식품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2018년 독일 냉동식품 기업 마인프로스트 인수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헝가리에 법인을 설립해 현지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시설을 꾸준히 늘려온 CJ제일제당은 앞으로도 K푸드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고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롯데그룹이 최근 불거진 유동성 위기 소문 공시를 통해 전면 부인한 데 이어 부동산, 가용 예금 등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위반 사항에 따른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발빠른 대응으로 주가의 추가 하락 및 사업 일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이 부동산 가용예금만 7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소문이 퍼진 데 이어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재무특약 위반과 관련한 우려가 나오자 이같이 밝힌 겁니다. 롯데그룹은 오늘 자료를 통해 지난달 기준 총 자산은 139조 원,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 5천억 원에 각각 달한다며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지난달 평가 기준 56조 원,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예금도 15조 4천억 원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인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채관리 계약상 유지해야 하는 재무 비율 중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은 수익성 악화의 원인을 석유화학 업황의 침체로 보고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화학산업은 신규 증설 누적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급이 악화되고 중국의 자금률 향상에 따라 손익이 저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이 일부 공모회사채의 사채관리 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특약을 미준수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기준 4조 원의 가용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며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최근 발생한 회사채에는 삭제돼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앞으로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룹 전반에 걸친 자산 효율화 작업과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진행하고 필요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닥쳐 곧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직원 감원에 나선다는 내용의 유튜브발 소문이 퍼졌고 롯데그룹은 즉시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삼성전자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 결과 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 58%가 반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10개월 만에 나온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임금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마련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진행된 2023-2024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41.36%, 반대 58.64%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임금교섭을 병합해 새로 교섭에 들어간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나온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임금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는 조합원 유급활동 시간 연 4시간 2회 보장,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삼성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 전 직원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평균 임금 인상률 5.1%, 장기 근속 휴가 확대 등은 올해 3월 발표한 기존안이 적용됩니다. 앞서 전삼노는 지난 7월 9일 첫 총파업에 나선 후 7월 29일부터 사흘간 사측과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8월 대표 교섭권을 잃은 전삼노는 10월 초 대표 교섭권을 다시 확보하며 10월 17일 본교섭을 재개해 이달 이번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전삼노 집행부는 오늘 오후 6시 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노사가 오는 23일에서 24일 재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오늘 1,000억 원 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 공시를 낸 셀트리온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가 추락에 삼성전자가 극약 처방으로 꺼내든 자사주 매입 카드가 시장에서 통하자 국내 상장사들의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통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국내 상장사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나서는 이유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입니다. 자사주를 사들이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고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므로 주가 상승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이날 셀트리온은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해 전일보다 1.34% 오른 17만 3,7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최대 예정 수량은 모두 58만 3,431주고 오는 22일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사는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셀트리온의 주가는 17만 1,400원으로 연초 고점인 23만 1,500원 대비 26% 빠진 상황입니다. 자사주 매입 선택은 주가가 적정 가치 이하로 떨어져 주주들의 원성이 높을 때 기업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은 올해만 5번째며 총 규모는 4,300억 원에 달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일 KTNG가 연내 1,493억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한다고 밝히자 다음 날 10.8% 오른 11만 9,5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 상승세를 타고 장중 52주 최고가인 12만 4,900원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자사주 매입 발표로 5만 원 밑으로 떨어졌던 주가를 발표 당일에만 5만 3,500원까지 끌어올렸고 오늘도 1.99% 오르며 5만 6,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이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를 발표한 신일전자, 현대그린푸드, NHN, TYM, 노브랜드, 문배철강, 메디톡스 등 모두 다음 날 주가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기업 실적 개선 없이 자사주 매입만으로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구조 개혁이 우선이라는 제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환율이 치솟으면서 달러 보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달러 보험은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구조인데요. 달러 강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겁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자 은행에서 보험을 계약하는 방카슈랑스 채널에서는 달러 보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달러 보험은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상품입니다.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가입이 늘고 있는 겁니다. 달러 보험은 보험금 수령 시점의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달러 보험 판매액은 7,617억 원.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급증했고 지난해 연간 판매액은 지난 9월 이미 2천억 원 가까이 따돌렸습니다. 4대 은행 중 달러 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은 지난 9월 말 실적이 이미 지난해 실적을 따라잡은 상황. 연말까지 트럼프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달러 보험 판매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달러 보험 역시 위험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인 만큼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상품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위험 보장이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기 상품이잖아요. 환율 변동 위험성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계속 이제 올라가기만 하는 환테크나 재테크 수단으로 보기에는 조금 소비자들이 이런 위험성을 알고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DL그룹이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해 저장하는 CCUS 사업과 같은 친환경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사의 CCUS 기술을 가지고 캐나다 시장에도 처음 진출했는데 국내 기업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CCUS 기술을 수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DL이 캐나다 비료업체인 제네시스 퍼틸라이저스와 비료공장 프로젝트에서 설계와 기술 라이선싱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 중남부 서스캐처원주 벨플레인 지역에 하루 1,500톤 규모의 블루 암모니아를 처리해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겁니다. DLENC는 이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를 맡고 자회사 카본코는 CCUS 기술에 대해 라이선스를 공급합니다. 국내 기업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CCUS 기술을 수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CCUS는 배출된 탄소를 저장하거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대표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번 사업에서 비료의 핵심 원료인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데 통상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카본코 기술을 이용해 탄소를 포집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블루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료로 친환경 비료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 계약금은 3,500만 달러입니다. 향후 전체 20억 달러 규모의 본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14개월간 기본 설계가 끝나면 제네시스 퍼틸라이저스가 이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을 EPC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DL의 캐나다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이 잇따라 친환경 사업 지원 방침을 발표하며 관련 플랜트 신규 발주가 확대되는 분위기인 만큼 향후 북미 지역에서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LG화학이 세계 최대 석유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로부터 리튬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리튬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데요. 미국의 안정적인 리튬 공급망을 구축해 캐즘 이후 전기차 시대에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LG화학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LG화학은 미국 세계 최대 석유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로부터 탄산 리튬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부터 최대 10년간 10만 톤의 탄산 리튬을 공급받게 됩니다. 엑슨모빌이 미국 텍사스 아칸소주 리튬 염호에서 생산한 리튬은 3시간 거리의 LG화학 테네시 공장으로 공급되고 LG화학은 이 리튬을 활용해 양극재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엑슨모빌은 지난해 미국 텍사스 아칸소주에 14,700만 평 규모의 리튬 염호를 인수해 약 1년간 리튬을 채굴해왔습니다. 이 염호에는 탄산 리튬 약 400만 톤이 매장돼 있습니다. 전기차 5천만 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LG화학은 이번 협약으로 북미의 리튬, 양극재, 배터리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당사가 확보한 다양한 리튬 공급망을 통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북미 내 안정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해 양극재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발맞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리튬 공급에 더해 LG화학은 엑스모빌과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합니다. RO 필터 등 직접 리튬 수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재 개발에 나섭니다. 한편 LG화학은 미국 내에서 핵심 전지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피드몬트 리튬과 리튬 정광 20만 톤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오늘부터 2천억 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 투자가 시작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밸류업 펀드의 하위 펀드 설정을 완료하고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 5개사와 이날부터 기업 밸류업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펀드는 민간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한 재간접 펀드로 증권 유관기관이 1,00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민간에서 매칭해 조성했습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밸류업 지수 상장 지수 펀드와 지수 구성 종목,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입니다. 아울러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올해 안에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밸류업 펀드 규모는 총 5천억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밸류업 펀드 투자 기대감과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 시장은 총 8차례의 실무 협의에서 우리 시는 용인 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수도권 남부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와 함께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 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 연장 50.7km, 총 사업비 약 5조 2,750억 원의 복선 전철 사업으로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노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경기 남부광역철도는 민간 사업으로 제한된 노선으로 국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